네, 안녕하세요. 조반장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또 김진홍 목사님 재판 결과가 나와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법부가 무너지고 죄 있는 사람들은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는데 2심에서 무죄로 해가지고 풀어지고 사법부가 바로 써야 되는데 이제 완전히 좌편향돼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하는 게 똑같습니다. 지금 진행 방향이. 자기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온갖 법을 만들고. 사실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인데 이제 공산국가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 또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미 국무부에 있는 고위 인사들과 면담이 있었다고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면담 이전에 저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이 먼저 나왔습니다. 한국의 손현보 목사님을 언급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기독교 탄압, 종교 탄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개신교인들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종교 탄압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탄압에 대해서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엄포를 냈습니다. 지금 이란 때문에 저렇게 바쁘지만은 사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만 지금 건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북방 항로 쪽에도 예전에 미군 기지가 혹시나 모를 대비를 해서 북방 기지에 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재건해가지고 러시아에서 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쪽에도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F-22가 떴을 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했구나 이미 짐작을 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자꾸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단호하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체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협상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보력은 아주 우수합니다. 정말 세계에서 탑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해킹 이런 거 탑입니다. 해킹을 갖다가 북한, 중국 이런 데만 하고 있는 걸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미국이 해킹 정말 못 따라갑니다. 미국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서는 하늘에서도 위성을 통해서 동성까지 한 사람의 동성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잡아넣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보력 장난이 아닙니다. 철미철도하게 계획을 짜고 해가지고 단번에 속아냈습니다. 미국 법전에 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지하 벙커 해가지고 지하 깊숙이 했지만 사실 저는 미 폭격기 B2죠. B2 폭격기 하는 훈련 영상을 일단 이란 치기 전에 그 영상이 떴습니다. 사진을 봤는데 사실 폭격기가 예전에는 하늘에서 폭탄을 우르르 ner쳤다면 지금은 틀립니다. 지금은 개량이 돼가지고 또 폭탄에 유도장치가 있어가지고 유도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바로 꽂아버립니다. 다른 데는 피해 없게 딱 집중해가지고
하메네이가 60m 지하 벙커에 숨다 하지만 위에서 벙커 버스트로 한 30발 정도 쏟아버리고. 사실 처음에는 저도 안 혹시나 죽었을까. 근데 다음날 브리핑이 나왔을 때는 하메네이 사망했다는 또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B2 폭격기 주위에 이제 같이 이제 엄호하는 편대가 있습니다. 편대를 봤는데, 편대에 장착된 미사일을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SM6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그게 유효 사거리가 600-700km 정도 되는데, 아예 B2 폭격기 접근도 못하게 미리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사태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왜 반국가 세력과 선거 조작 이런 걸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선거 조작 사건. 이란도 개입하고 중국도 개입하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갤럽에서도 뭐 잘못된 거 조작해가지고 잘못된 거 지금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5%만) 검사를 했는데 온갖 조작된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했을 때 국정을 마비시키고 좌파 세력을 자기의 죄와 자기가 안 죽기 위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판결 나왔습니다. 죄가 있다고 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난 참 웃깁니다. 대법 판결이 나왔는데 저 사람은 뽑았다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조작이 없었다면 과연 뽑혔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얼마 전 전환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토론회 하는 거 참 굉장했습니다. 팩트를 보여주고 하는데도 깐죽거리고 대도 아닌 말만 계속 꼬투리를 잡고 사실을 보여주는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토론장에서 끝장 토론이었는데 다 끝나고 이제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뭐 다시 거짓말이니 그런 팩트를 대도 아닌 소리를 날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본 게 아닙니다. 미 전역에서도 다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다 봤을 거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독재 정권들은 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입을 털어막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우리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우리 또 기독교 목회자님들이 앞장서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엉엉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카페에서 탁 들어오면 먼저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세우신 이 나라 주님 다시 이렇게 세워달라. 지금 많은 종교 목회자님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감옥에도 들어갔다 석방되고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잡아 넣습니다. 죄 있는 사람들은 1심에서 유죄 확정받고 2심에서 아예 사법부가 무너지니까 2심에서는 무죄로 해가지고 내보내버립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좌파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번 생각을 하고 골똘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첩 세력들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우리나라에 간첩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 꼭꼭 제주도에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반미 운동하는 시민단체들, 미국에서도 반미 운동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다 수사 들어갔습니다. 결과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돈줄을 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미 운동하는 거 밝혀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반미 운동을 하고 친우방인데 참 웃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일본이 있고 교과서입니다. 오른쪽 보면 일본이 있고 왼쪽으로 보면 또 중국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따랐던 이 좋은 교과서들이 있는데 그런 걸 안 보고 헛짓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입니까? 20년, 10년. 미국한테 대들다가 일본이 잃어버렸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조금만 공부하고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왜 일본이 저렇게 쓰러졌습니까? 미국한테 대들다가 그래 된 겁니다. 반도체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사실 얼마 전 작년이죠. 작년에 일본에 있는 친구가 들어왔길래 물었습니다. 일본 GDP 1% 올랐던데 하니까 뭐 느낌 뭐냐고 하니까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GDP 1%는 아주 큰 겁니다. 맨날 마이너스에다가 1%입니다. 이제 플러스 성장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일본이 왜 미국에 계속 미국과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저거는 한 대 맞은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을 그렇게 최고 방법으로 대우를 합니다. 일본에서도 반미 운동하고 합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에서는 일본하고 손잡고 미국이 뭐 하자면 일본은 먼저 나서가지고 미국 대신 하려고 하는 한 대 맞아 본 놈이 안다고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3월입니다. 저는 3월 달에 큰 거 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나라 3월 달에 큰 거 안 맞으면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큰 거 올 수가 있으니까. 앞전 쿠팡 사태도 그렇습니다. 일단 쿠팡 정보 유출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했습니다. 이미 그 이후로 정보 유출이 됐다는 그런 게 일어나고 했지만 중국 기업에서는 아무 제재 없이 잘 되라고 해요. 유독물질 이렇게 놓는데도 크게 제재가 없습니다. 유독 쿠팡에서만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미국에 반개를 들고 미국의 쿠팡 대주주들이 미 의원에 청을 넣었습니다. 슈퍼 301조 관세, 상호 관세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연근이 지금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유죄 맞았다고 하는데 그걸 만지작거리는 것 같은데 큰 오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지금 벌써 마두로도 들어왔죠. 하미네이도 죽었죠.
지금 김정은이는 억수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만 되면 폭식을 하고 있습니다. 살이 찌고 조용합니다. 찌 죽은 듯이 지금 북한은 조용합니다. 북한만 그렇습니까? 푸틴, 시진핑 그 큰 나라들도 지금 조용합니다. 찌 죽은 듯이. 왜 까딱 잘못 미국 건들면 미국에서 쏴버립니다. 이제는 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 지금 경제 바닥입니다. 바닥. 썩은 동아줄입니다. 모스크바 위로 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전에 러시아 푸틴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해가지고 협상해라. 더 이상 전쟁이 이제 그만두라 했지만은 푸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스크바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닙니다. 그 뒤에 있는 군 수뇌부 폭격당하고 지금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빨리 어떻게든, 왜냐면 전쟁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협상을 잘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사태도 안 벌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독재자로 가는 길은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진핑도 독재로 가기 위해서 원래 10년, 중국에서 10년이면 물러나야 됩니다. 근데 15년 해묵습니다. 근데 더 해물라고 하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입니다. 장유사가 왜 반기를 들었습니까? 사실 장유사의 편지가 올해 장유사의 옥중 편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원문을 보고 미국 편을 통해 중국 편을 통해 가지고 원문도 보고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장유사가 직접 쓴 건 아니고 친구하고 이미 25년도에 일이 자기가 잡힐 걸 미리 예감을 하고 친구랑 이야기가 다 된 거예요. 사실 장유사 같은 경우에는 전쟁 경험이 있습니다. 사병으로도 뛰었고 군 지휘관으로도 베트남에서 뛰었습니다. 전쟁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장유사도 데이터를 꺼내고 대만 같은 민족끼리 무력 통일을 하면 안 된다. 사실 시진핑은 그렇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돌파구는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의 눈길을 바로 잡으려고 옮기려고 하면은 대만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딱 버티고 있습니다. 넘어오기 전에 초전 박살을 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한 번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장유사는 그 모든 걸 예감을 하고 안 된다고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장유사입니다. 얼마 전 서해 미국이랑 일본이랑 지금 훈련하다가 중국이 개입돼가지고 훈련상이 그래서 중국에서 항의가 들어왔는데 한국에 참 친우방 국가에 대하다가 미국에 우리나라가 또 항의를 넣었다. 참 이런 대먹지 않은 놈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웃깁니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는 한미일 이렇게 공조를 해가지고 훈련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국이 일본이 빠지면 하겠다고 주한미군에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 패싱 당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국은 한국하고 안 한다. 차라리 일본하고 가겠다. 훈련했습니다. 주한미군인데 한국이 패싱을 당했습니다. 알겠죠? 이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을 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종교 탄압이나 할 줄 알았지. 뭐 지금 외교적으로 뭐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뭘 알아야 뭘 외교를 하지. 별만 달고 있는데. 응? 아니, 지금 분단 국가에서 국방에 대해서 알아야지. 방위 출신이 지금, 응? 국방부 장관 달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방위가 편화시키는 게 아니고, 원래 국방부 장관은, 응? 군의 대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왜냐면 군지의 체계를 다 아니까. 계엄 때 어떻게 했습니까? 707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데도 응? 안기랭이가 뭐 응? 군인들 총을 뺏으려 하고 욕을 하고 우리 45만 국군 장병들을 욕보인 것이 바로 안기랭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707 장병들이 그때 그 당시에 사실 국민에게 대들고 피해를 줬다면 사실 그짓 말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완전히 묶여갈 수 있는데 707 장병들은 정말 위에서 보고받은 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가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좌파 세력들은 어떻게든 내란을 엮기 위해서 군 장병들을 총을 뺏으라 하고 45만 군 장병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뭐 하다려고 뭐 말 듣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로 생각하지. 저는 안결이 고소당했습니다. 예, 김현태 전 특임단장이 이번에 고소를 했습니다. 안기령에 대해서. 사실 뭐 군을 욕보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우리 김현태 단장님도 다 살펴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는 고소를 했습니다. 좀 있으면 수사가 들어가고 아마 들어갈 거로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건 딱 한 명에게만 말했는데 저는 사실 기도를 하면은 저도 꿈을 꾸는 자가 되게 좀 해달라고 주님께 많은 기도를 합니다. 왜냐면 그게 참 웃기는 게 좀 사실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보고 싶어서 꿈꾸는 자 되게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도 한 6개월을 방황을 했습니다. 하면서 근데 나오라는 어머니는 안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손현보 목사님 나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왜 손현보 목사님이 갑자기 내 꿈에 나타났을까 의구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나 안 그러면 사모님한테도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나. 뭐 대형 교회인데 뭐 별일 있겠냐. 사실 꿈꾸나 얼마 뒤에 또 손현보 목사님이 또 구속된다는 소식을 듣고 참 한 번이라도 미리 전화를 해보고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제가 객지에 나와 있지만 한 번씩 그래도 본가에 가면은 또 세계로 교회도 옆으로 가면서 한번 보고 너무 크고 잘 지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바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죄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되도 아닌 법안을 자꾸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법안이 엮여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된 것도 민노총도 뭐 한몫했고, 저는 민노총을 간첩 집단으로 봅니다. 북한 공작원에 지령을 받아서 재판 결과가 다 났습니다. 지령을 받아서 움직인 집단 바로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이 이제 설 자리 없습니다. 회사가 있어야 뭐 서지. 누구 이게 손 흔들면은 뭐 회사는 뭐 해외로 나가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샷다 내려보는데 설 자리 없습니다 이제는. 노조들 진짜 설 자리 없습니다. 뭐 좀 그렇겠죠. 이제 시행이 되는데 노동부 장관은 맨날 이제 분리 다녀야 되고 공무원도 근로자니까 분리 다니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재명도 이제 분리 다녀야 되고 협상하러 다녀야 되고 왜냐면 이재명이가 대가리니까. 참 웃깁니다. 이런 법안을 대도 아닌 법안을 만들고. 저는 성경 말씀에 이제 문득 광야가 생각납니다. 모세가 애국 땅을 출애굽을 떠나가지고 험한 사막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고, 때가 되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겠습니까? 그 불평불만. 하지만 주님께서는 맛있는 만나도 주고, 목마르지 않게 물도 주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평불만. 다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그래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사막의 모래가 되더라도 나의 자녀들은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머물기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사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깨어서 일어나고, 우리 목회자님들도 부르짖습니다. 우리 천만 기독교인과 5,160만의 국민들이 일어나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잘 안 움직이는 한동안 조용했는데 우리 큰 손이 움직였습니다. 참 내가 존경하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장동영 대통령 손 잡고 딱 이렇게 서었을 때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 순간이. 사실 그렇습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감옥에 가야 되나? 이것이만 그렇게 치면은 국가기관이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불이 타고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도 촬영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감옥 가고 남아야 돼. 벌써 30분. 조 반장은 유도리가 없어가지고 참 시간 가는 줄 없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또 이게 또 기계가 용량 초과로 돼가지고 꺼지면 다시 또 찍어야 되고
야, 참 웃기는 해프닝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얼마 전 또 서해 공무원 사건, 문재인 때죠. 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 그 코로나 시기에 참 어려운 시기인데, 그 차디찬, 그 얼음 물에서 살려달라는 그 목소리를, 참, 제 가슴도 그 소리 들으면서, 군 감청 소리를 들으면서 찢어졌는데, 유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자국민이 죽었는데, 그에 따른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당시 국방장관, 응? 국정원장 누구였습니까? 박지원이 있습니다. 보고 다 들어갔습니다. 박지원장.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국민이 죽었는데. 그 당시 북한하고 우리나라 사이 좋았습니다. 비선으로 전화 한 통만 해서 자국민 살려낼 수 있는 그럴 만한 시기였는데도 이 좌파 세력들은 자기 죽든 말든 뒤로는 돈이나 챙기고 앞으로는 권력만 챙기고 이런 게 지금 좌파 세력들이 지금 좌파 정권이 잡으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합니다. 좌파에 대해서는 썰어버린다고. 지금 이재명 어디에 있습니까? 싱가포르 가 있습니다. 참 3일째 연습. 참 기가 찹니다. 싱가포르에서 뭐 하십니까?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이 잘 배우는. 아이고 공산당 국유지인데 뭘 배운다고 하는가? 뭘 그걸 따라 배우겠다고 뭘? 참 기가 찹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다 국유지로 만든다고 하는 겁니까? 나는 참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게 바로 독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공산국가의 전처입니다. 이거. 전초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 종교 탄압과 좌파 세력들에 대해서 결코 두고 보지 않겠다고 지금 제고했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도 속전속결로 끝내겠다고 지금 이란 그 주위에 있는 중동 국가로 지금 번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 했습니다. 자국민이 죽었다고 피해 보복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건 얼마나 정말 피해 보복이라는 말을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 말은 썰어버기를 정말 썰어버기 너가 항복 안 하면 썰어버린다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티르키에도 지금 적경에 이제 난민들 받기 위해서 들어온 거 분주합니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 모든 사태를 보면서 참 이재명 정권이 제발 정신 차리고 별은 달았더라도 나라가 살아야 내가 있는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도 좌파 세력이 있습니다. 한동훈계라고 다 치십시오. 어서숙 잤다고 힘없는 겁니다. 아닙니다. 국민이 밀어주면 이렇습니다. 한동훈 씨 말 꺼내니까 갑자기 난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의사당에서 이재명과 한동훈이 악수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소명하지는 않고
토론 뭐 콘서트니 대도 아니고 변명만 늘어놓고 참 지금 국민의 힘이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가 앞에 나와주고 싸우고 있는데 뒤로는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가 앞에 나와 싸우는데 뭐 대표 끌어내라, 뭐 오선희처럼 대표 끌어내라. 저런 인간들하고는 상당히 과감하게 국민의힘에도 철권 쳐고 나아가십시오. 국민의힘 나아가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방선거 패배입니다. 뻔한 뻔지 아닙니까? 좌파들은 계획을 세우고 다 합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도 이제 많은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대표 맡게 되고 당원들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국민의힘에서도 우리 큰 손에 또 잡아줬지 않습니까? 또 보수에서도 열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잘 싸우길 바랍니다. 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바로 잡았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과 목회자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함께 일어서자고 젊은 청년들도 일어서자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좀 더 밝아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영상이 길지만은 또 애교를 봐주시고 참 안쓰럽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주일날 설교도 막 한 3, 40분 하는데 저도 벌써 이제 30분 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짤막하게 좀 포인트만 잡아서 이렇게 조반장이 사실 정보력은 아주 빠릅니다. 막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막 해야 되는 일도 있고 뭐 장사도 해야 되겠고 장사하면서 또 영상은 못 찍잖아요. 혹시 이래 또 손님 들어오면 난감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소식을 들어오면 바로바로 할 수 있으면 한번 저도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머리 오늘 항상 저는 머리를 까디비는데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송 선생님께서 해펌씨 송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이쁘게 젊게 보이려고 좀 더 젊어 보인다고 참 이렇게 또 컨셉을 잡아줍니다. 우리나라 지금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참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듣고 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웃어야 됩니다. 항상 저는 뭐 유튜브 요즘 찍으면서 잘 안 웃고 조금 심각한 얼굴을 찍는데 원래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손님들 오면 많이 웃고 그럽니다. 또 눈물 나가지고 참 이게 슬픈 소식인지 기쁜 소식인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가면 또 좋은 길이 열어주니까 우리 또 많은 기도와 응원 지금 우리 목회자님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또 재판도 계속 진행 중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과 이 영상을 보시면 또 국민들도 함께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또 많은 응원 바라며 이렇게 마치는 게 답입니다. 맞겠죠? 야, 설교, 한 40분은 설교 시간인데, 딱 그렇게 40분이 된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정보지만은, 바로바로 제대로 정보가 전달은 잘 안 되고 있지만은, 좀 저도 연구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웃는 모습으로 또 기쁜 소식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이렇게. 앞전처럼 뭐 조만장이 약 먹은 이야기 그런 거 말고 네, 다음에는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